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2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재 비타민C 드시고 계십니까? 비타민C가 건강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스 요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C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부작용을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크다.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 즉 고용량 섭취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론입니다. 메가도스 요법을 오래 하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자, 위험이 있을 때는 당연히 비타민C 메가도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는 헬리코박터 균 치료 효과를 높이고 위장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위염과 같은 염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심한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위장의 상처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위염부터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871몰에서 판매하는 속시원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비타민C를 꼭 드시고 싶다면 상처난 위벽을 자극하지 않는 리포소말 비타민C를 드시기 바랍니다. 위염까지는 아니라도 위가 많이 예민한 분들 역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는 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분말 비타민C를 대신할 수 있는 리포소말, 알약, 중성 비타민C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장이 웬만큼 회복되고 나면 고용량 분말로 서서히 바꾸도록 하십시오. 반론 두 번째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로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자, 비타민C가 대사를 거쳐 배설되는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옥살산으로 변환됩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신장과 방광에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소변을 산성화시켜 요로 결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은 소변이 알칼리성일 때만 결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할 정도인 분들은 대부분 소변이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생기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C가 이뇨작용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세한 결석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배출될 테니 오히려 결석을 예방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요로 결석이 잘 생겨 힘들었던 분이 분말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한 후에 결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수많은 분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했지만 이 때문에 결석이 생긴 경우를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분이라면 결석 위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걱정되신다면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반론입니다. 비타민C 효능이 좋다고 하지만 평소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만 자주 먹어도 충분하다. 자, 여러분, 대부분 어르신들이 비타민C를 하루 300에서 500mg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무서운 병인 괴혈병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괴혈병만 안 걸리면 그만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참고로 한국인은 간이 약한 체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간에서 저장되는 영양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태어민이 주축인 서구인들에 비해 비타민C 저장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통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C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간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으니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한 비타민C를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300에서 500mg 정도의 아주 적은 비타민C만으로는 건강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또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각종 공해물질, 수면 부족,
염증 질환 등으로 과거보다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은 채소와 과일류의 비타민C 함량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표면에 뿌려진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식품 내에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C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가공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타민C 성분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간이 튼튼한 태음인조차도 비타민C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체질에 이롭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반론입니다. 비타민C는 일정량만 흡수되고 대부분 배설된다. 자, 비타민C를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그 나머지는 배설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배설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비롯한 각종 유해균의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면역 기능을 끌어올립니다. 방광과 요도를 통과하면서 염증을 치료해 방광염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메가도스 요법을 해도 몸에 흡수되는 비타민C 함량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반론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상열감과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비타민C는 서늘하지만 약간의 발산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액 부족으로 인한 음어화동이 있어 평소 이 얼굴에 열감이 있는 분들은 다소 부대낄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의 발산적 성질이 더해지면 열 상승을 자극해 상열감, 뾰루지, 두통,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C를 드시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타민C 양을 대폭 줄인 다음에 충분히 적응되면 그때 다시 조금씩 증량하면 됩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반론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면 설사가 생길 수 있다. 설사는 병이 아니라 일시적 증상입니다. 비타민C는 약간 서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되면서 장을 거쳐가는데 이 장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장내로 수분이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하지 말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지나치게 서늘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설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반론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의 선구자인 라이너 스폴린 박사가 암으로 죽었고 한국에 이를 정착시킨 하병근 박사도 결국 단명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말입니까? 라이너 스폴린 박사는 전립선 암이 있었음에도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병근 박사는 유년 시절부터 생명이 위태로운 불치병을 갖고 있어 평생을 질병과 사투를 해온 분입니다. 그분들이 고인이 되신 건 수술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비타민C 때문에 건강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분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꾸준히 해왔기에 그나마도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데도 시중에 떠도는 비타민C 메가도스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타민C에 관한 엉터리 정보를 이론적으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가장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건강식품인 비타민C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묵기에게 상담을 받은 분들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수많은 분의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분말 비타민C가 필요한 분들은 물에 잘 녹고 품질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877몰 제품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